증시가 불안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극성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슈와 급등 종목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월봉상 정배열이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만 붙으면 충분히 1월의 전고점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이런 주봉 차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사입니다. 3월 증시는 재미없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급등 나올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증시가 좋으면 카카오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전망과 재매수 기회도 노려볼 텐데요. 아쉽습니다. 지금은 맨날 올랐다 떨어졌다만 반복합니다. 사람 짜증나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약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버블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국채 금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지난 2008년에도 주가의 움직임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뒤 하락하는 추세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증시가 불안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은 약간 위험하지만 수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월 4일에 총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전부터 관련 종목들은 꽤나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증시도 안 좋다 보니까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간 모습입니다. 관련주였던 서현은 당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 뉴스가 나오려고 할 때부터 이미 급등을 시작했었던 모습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종목이 서현은 아닙니다. 시장이 방향을 못 잡으니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관련주라고 엮었던 덕성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 관련주인지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에 따른 차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한가 가버린 이슈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와 급등 종목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권보다 야권의 단일화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안철수와 오세훈 두 사람입니다. 증시가 지금처럼 별로인 상황이 지속되고 대형주나 성장주의 매수세가 없으면 이런 이슈 종목들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만들어진 주도주를 잡아야 합니다.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12월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35%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한가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계속 하락만 하다가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날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승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하락 추세로 완전히 돌려놓지는 못했지만 월봉을 보면 다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과거 안철수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계속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월봉은 일본과 다르게 상승 추세인 것 보이시죠? 지금은 4,1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봉상 정배열이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 달 이슈와 함께 거래량만 붙으면 충분히 1월의 전고점도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관련주에는 요즘 흐름이 좋은 안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랩은 전고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른 영상을 통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진양산업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1월 오세훈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야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슈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하락만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하면서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날이 1월 이후에 하락 추세를 깨는 급등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미 바닥을 잡아주고 거래량 붙은 게 보입니다. 지금이 3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 초보분들이라면 이런 주봉 차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월 최고가가 5,900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4,000원 중반대이니까 상승할 공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꼭 이걸 기억해 두세요. 선거 일정입니다. 3월 18일 후보자 등록 시작이고 투표지 인쇄일은 28일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입니다. 서로 단일화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명심할 것은 단일화되기 전에 매도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화로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100%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되느냐보다 이슈로 상승했을 때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될 거고 누가 안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예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차트와 이슈에 따른 종목이란 것 기억하세요. 현재 써니전자나 진양산업 모두 차트상 상승 자리를 만들어준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거래량이 붙을 만한 이슈까지 있습니다. 급등 나오면 그냥 매도입니다. 특히 누가 될 것 같아서 더 가져갈 거야. 결과까지 볼래. 이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전에 급등 나면 감사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일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대응도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슈 테마주는 결과 나오기 전에 무조건 나온다. 보통 이런 걸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예상치 못한 결과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상한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 2종목이었습니다. 증시가 방향을 잡아서 대형주나 성장주를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슈 테마주와 차트 종목들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어떤 증시에서도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김석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